오늘은 투자 아이디어 시리즈 시장의 틈새를 이용해서 그 지역 독점적인 성격의 특성을 띠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시장의 관심을 좀 덜 받고 인기 업종 같은 산업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소외될 수 있고 좀 지루한 산업, 좀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산업,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지역적인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 뭐 이런 경우에 크게 노출되지 않아서 잘 선택하기만 하면은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. 대표적으로는 그래도 알려진 코인텍이라던가 YN텍 이런 폐기물 처리 업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골재 산업을 영위하는 그 보강 산업 이런 회사들도 있고, 그리고 제초제를 만드는 기업들, 이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. 그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관심을 받아서 주가 상승이 있었긴 했는데, 이렇게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산업,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라든가 뭐 그냥 골재 산업, 산에서 그냥 돌을 캐내가지고 파는 사업,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그 상대적으로 시장에 소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기업들을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 보강산업 같은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보강산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대 골재 생산 가능 업체입니다. 골재라는 것은 그 석산이 있죠. 돌로 된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그 돌을 캐내서 그 골재를 다른 곳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. 뭐 건설이라던가 뭐 골재가 필요한 어떤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은 그 골재를 저장했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팔게 되는 것인데요. 이 채석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 시장을 확보한 기업이고 인기가 없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좀 보호받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 이런 골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이제 그 골재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골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좀 사양 산업이고 꺼려하고 좀 뭔가 뭐 흙먼지, 모래 이런 것들이 날리기 때문에 아무도 경쟁을 걸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골재 산업의 특성은 운송 비용이 높아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한 골재는 그 지역 내에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. 운송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있는 골재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그 운송 비용에 따른 경제성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골재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역별로도 이제 그 기업의 특성이 보호받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골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업체도 진입하기도 어렵고, 이 산업에 뛰어들려면은 그 까다로운 심사를 많이 거쳐서 좀 진출을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산업이기도 하고,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보호받고 지역적으로도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죠.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 골재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골재 가격이 조금씩 올려줘도 그 지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해자라고 하죠. 그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,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기업들, 이런 회사인데, 그러니까 해자라는 것은 옛날에 그 중세시대 성 같은 걸 보면은 그 주위에 못이 있잖아요.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 연못에 물을 넣고 이제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자라고 하는데, 그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그 성은 더 보호받게 되죠.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보강사업 같은 업체들은 그런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보강산업은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반경 70km 이내의 점유율이 한 15% 정도 되더라고요. 이건 그 보강산업은 제가 예전에도 그 스터디에서 한번 얘기했던 기업인데, 기회가 된다면은 그 기업 분석 시리즈에서 그 보강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채석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채석단지 허가 기준이 17.5년 정도 되고요. 또 그 상태에서 10년을 또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석산을 보유하게 있으면은 계속 이제 그 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
골재 산업만 딱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거의 30%는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. 이렇게 지역 독점이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. 제가 이 보건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주식을 사라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.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이제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의 판단 하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산업은 그 코인텍이나 그 와이언텍 같이 그 폐기물 처리 업체들, 이런 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보강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폐기물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지역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경우도 수익성 좋은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좀 영업을 할 수도 있고, 마찬가지로 경제적 혜자가 있는 거죠. 동일합니다. 거의 유사합니다. 이것도 폐기물 처리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좀 하려고 하지 않거나 그리고 좀 기피하거나 약간 이런 산업군에 속하는데, 이런 게 의외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. 이 폐기물 업체도 폐기물 처리 산업도 규제가 있고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가는 좀 상승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더라도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돈을 잘 벌 거고 영업이익률 높게 수익성 좋게 장사를 잘 할 겁니다. 그런데 이런 특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 될까 리스크가 있는 게 있어요. 그것은 뭐냐면은 사업 다각화라고 하는 거죠. 이제 이렇게 그 돈을 잘 버는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해서 좀 영위하고 그 벌어들인 돈을 그 사업에 뭐 재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면 좋죠. 근데 돈을 뭐 더 엄청나게 벌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신규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보건산업도 마찬가지고 뭐 YN텍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또 신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 다각화가 되게 됩니다.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걸 빼고 다른 사업 부분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은 거기서 돈을 좀 까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그런 부분은 투자할 때 유념하셔서 보셔야 됩니다. 예전에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고 경제적 혜자가 엄청나죠. 그래서 워런 버핏이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유명한데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코카콜라가 어느 순간에 사업 다각화를 한 적이 있어요. 뭐 제가 지금 잠시 생각해 보면은 그 뭐지 새우 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진출했다가 좀 돈도 까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코카콜라는 그 코카콜라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게 그 훨씬 더 이익을 많이 확보하고 주주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거죠.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골재 산업이나 그 폐기물 처리 업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한 산업을 계속 영위하고 그 재투자를 하고 남은 돈들은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아니면은 좀 진짜 정말 괜찮은 산업에 투자해서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런 유사한 기업 같은 경우에 또 제초제 같은 게 있어요. 제초제도 이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적으로라던가 아니면 시장의 틈새를 활용해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선례로 뭐 피터 리트닉 같은 경우도 이런 시장의 틈새를 활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. 미국에는 그 장래 산업이죠. 장래 산업 같은 경우가 그 프랜차이즈로 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름이 SCI 이렇게 시작되는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. 그런 장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례식이나 아니면은 결혼식은 일생에 거의 한 번 있는 그런 엄청난 이벤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 쓰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아요. 일생에 한 번뿐이고 돈을 많이 써서라도 좀 괜찮게 그런 이벤트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장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뭐 결혼식장도 마찬가지겠고요. 그래서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도 뭐 거의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장 같은 것도 좀 굉장히 좀 신축되거나 아니면은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또 인원이 쏠리고 인원이 쏠려가지고 거기서는 또 돈을 많이 넘겨서 이익을 많이 취하는 구조죠.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어르신분께서 한번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소중한 사람이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좀 돈을 어느 정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좀 틈새 시장을 활용한
사람들이 기피하는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기업을 발견하면은 투자 수익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를 눌러주세요.